자, 여러분, 뒤에 있는 저거는 문 정권이 청년을 위한다고 만들어 놓은 벌집 청년 주택입니다. 참, 저런 데서 행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매우 서글픈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코로나에 작년 결혼이 50년 만에 가장 적었다는 겁니다. 50년 만에. 그래서 2015년만 하더라도 30만 명이 넘는 결혼을 했는데 작년에 21만 명이 했다. 10.7%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재작년에 24만 명 가량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 첫 두 자리의 감소를 했어요. 10%대 이상의 감소를 했고 국제 결혼도 급감을 했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너에게서 나를 본다면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대학생들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엄난 코로나에 지친 청춘들이 동병상련을 느끼며 길고양이를 돌보는데 위안을 느낀다. 14개 대학에 동아리가 생겼다. 저는 굶어도 고양이 밥은 굶길 수 없다라며 이 대학생들이 고양이 사료를 주고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캠퍼스가 썰렁한데 동아리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매일 학교에 고양이 밥 주러 온다는 겁니다. 학교 11개 급식소에 길고양이 50마리 밥을 준다는 거예요. 연대서요. 이런 일들이 14개 학교에 생겼다는 겁니다. 고양이 집사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아주 성의를 가지고 돌보는데 왜 이러느냐고 하니 소확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학점, 취업, 온갖 경쟁 속에서 자기 미래도 없는데 작은 생명체를 도우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수업에 학내 모임 이런 것도 없어지면서 가족과도 단절되는 사람도 있고 지방의 학생들은요. 친구들과도 단절되면서 대학생들의 단절이 심해지니까 그 단절의 뒷자리를 고양이를 키우면서 반려동물로 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우고 싶어도 혼자서는 자취방에서 키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거기에서 자기도 사회에 자기처럼 어떻게 보면 떠도는 인생이죠. 이 영화 뭡니까? 티파니에서 아침을 보면 오드리 헵번이 빗속에 골목에 떠들고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자기와 동일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요즘 이 사회에서 밀려나고 무기력해진 청년들이 길고양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도 세상에서 누군가 좀 이 도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요즘 또 청년들은 이 부모 밑에서 보통 자식도 한 명이고 그래가지고 친구도 별로 없고 이런데 결국은 이 고양이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존재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느끼고 또 길에서 떠도는 고양이 속에 자기의 마음을 똑같이 투영하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따뜻한 일이기는 하지만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73%가 LH 사태 청와대 정부 말 못 믿겠다.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 4개가 공동지표로 조사하니 LH 사태가 재보선에 영향을 미친다 82%, 서울 부산 시장 선거는 국정심판이다 48%, 문가리 지지율은 39%로 동일 여론조사 최저치다. 그리고 서울 부산의 야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30, 국민의힘 26이지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29, 민주당 27, 불경남은 국민의힘 33, 민주당 24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토록 LH 투기 행위가 언론의 이 통제 굉장히 보도도 많이 안 하고 있죠. 심지어 유튜버는 LH만 들어가면 노란 딱지가 100% 붙습니다.
그리고 제 황장수 뉴스 브리핑 같은 경우는 조작이 확연하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문제를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는 것은 뭐냐? 국민들의 삶을 정권이 그래도 좌파 정권이 더 낫게 도와줄 거다.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고민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팔아서 저것들이 돈 벌어먹고 뒤통수 때렸구나. 이 배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임종성 의원 가족 전해철 전 보좌관이 이딴 땅 투기를 했다고 나오고 있고, 용인의 공무원 3명도 반도체 공장 예정지 인근에 지금 투기를 했다. 고향 창릉지구 인근에 땅을 산 또 공무원 5명도 있다 하면서 공무원 땅 산 내용이 차곡차곡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 재산 공개에서 유영민 실장이라는 사람은 작년 1년에 재산이 8억이 증가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경에 보면 땅 투기꾼은 정보를 빼내서 두둑한 보상을 받는데 주민들은 왜 우리가 살던 터전에서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야 되냐.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공공개발이라고 토지 수용을 쉽게 만들었어요. 말만 공공이지 공공으로 되기 전에 도둑놈들이 다 해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개발이 아닌 거죠. 도둑놈들이 해먹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핑계 삼아서 저들이 해먹고, 그래서 저들은 원소유주에게, 땅 주인들에게, 평화롭게 농사 짓던 사람들에게 공공개발이라고 헐값에 뺏어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온갖 거품을 올려서 중간에 투기해먹고, 그리고는 서민들한테 또 손수건 폭탄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정보 독점과 유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개발의 당위성을 갖다가 터뜨리고 있어요. 토지 수용 마지못해 받아들였는데 꾼들은 그 수용된 토지 인근의 땅을 사들여서 대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꾼만 배불린 토지 보상, 이게 옳은 것이냐? 개발 정보 빼낸 전문 투기꾼, 이게 다 공직자들하고 연관된 것들이죠. 1, 2년 단기 투자로 치고 빠지면서 은행 돈 땡겨가지고 수용 안 되는 인접 땅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데, 장기 거주를 해온 사람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이런 주민들은 시세 80%인 공시가로 보상금을 줘서 거기에 또 양도세까지 물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돈 갖고 갈 데도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개발로 토지를 수용하는 문제, 이런 것이 옳은 것이냐? 공공개발로 토지 한 해 수용하는 규모가 여의도의 23배인 6,568만 평방미터, 도로가 46, 택지 주택 7.4, 공단 산단 8.2, 공원 4.1, 기타 34.3이라는 거예요. 남양주 주민의 보상 사례를 보면 평당 보상금이 209만 원, 같은 지목의 인근 시세는 400만 원, 주택당 총 보상금은 18억, 납부해야 될 세금이 보상금의 27%인 5억이라는 겁니다. 공공보상이 주민들이 직접 수용액을 받을 때도 이렇고, 전에 이미 헐값으로 논밭을 사서 주민들은 잘 모르면서 그냥 팔아치우는 거예요. 목돈이 급해서. 그걸 가지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심고 땅값을 뻥 튀겨서 높은 가격에 보상액을 받아내는 이 공무원, LH공사 직원, 국회의원, 투기꾼들이 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가 모든 것이 땅에 의해서 지금 투기로 진행되는 그런 투기공화국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영화 강남 1970 같은 데 나오는 그런 현실, 강남에서 개발이 시작되어서 한마디로 복부인들이 땅을 사러 다니던 그 시기와 지금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빨간 바지 입은 복부인 아주머니들이 사러 다녔다면 지금은 정치인과
그리고 시도의원과 보좌관과 LH공사 직원들과 그리고 이 관련 용역회사 직원들과 투기꾼들과 그들이 사러 다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사러 다니는 거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다른 한편에는 청춘들이요, 지금 결혼을 못한다. 코로나 때문이긴 해도 코로나 이전에도 결혼이 그냥 거의 사라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혼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 자, 이렇게 결혼이 50년 만에 가장 적은 정도로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출산도 사라지지 않겠어요? 이 속에 투기에만 다 눈이 멀었어요. 출산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데 이 부동산 투기, 아파트 폭등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기 공화국에서 청년의 미래는 없어요. 직장도 없고요. 그들의 안정된 삶도 없고 그들이 몸을 낼 공간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1인 가구가 3분의 1쯤 되는데 주거 현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와 결혼을 유도하는 그런 주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뉴스 브리핑 행명 21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사례를 통해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되고 있는데 다들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고, 이 부동산 투기, LH 투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사람들은 앞을 다퉈서 주거 문제에 대한 혁명적인 대안을 말해야 됨에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정권이 그렇다면 야권의 후보인 오세훈, 안철수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혁명적인 정책을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기성의 민간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투기 기득권의 입장에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요, 이 나라는 청년들과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직장도 없어져 가고 취업도 없어져 가고 결혼도 사라져 가는데 이런 나라에서 집조차도 투기공화국으로 내몰리는, 그래서 집에 온갖 투기의 거품이 얹어져서 평당 3, 4천, 4, 5천짜리 집들만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러면 상식이 있다면 내가 집이 있고 내가 돈이 있어도 내 자식과 내 이웃들의 자식과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사회지도층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데, 그들은 죄다 부동산 투기꾼들이에요. 사회지도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넣은 것들 재산 꼬라지들 한번 보세요. 전부 부동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양심을 좀 갖고 살도록 합시다. 설사 투기를 했다 하더라도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인간다운 양심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